안녕하세요. 스텝산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애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고요. 두 번째 시티 L3 해리스입니다. 이 중에 시티은행하고 L3 해리스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L3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산 기업이지만 우주 관련 기업으로도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장기적으로 미국의 방산 예산이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현재 경기 민감주가 아닌 성장주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경기 민감주의 사이클이 앞으로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티를 넣어놨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왜 좋아지냐? 대손 충당금이 환입이 되고 순이자 마진이 확대되는 것이 결국 실적 좋아진 이유였는데, 이 중에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환입이 돼가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사이클은 이미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대손 충당금을 환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올해 1분기 실적 때 제대로 환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 반면에 이 순이자 마진이 확대되는 부분은 아직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컨센서스를 보시면 대부분 은행의 순이자 마진 추정치가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은행들이 하반기, 작년에 사실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순이자 마진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낼 때 아직은 순이자 마진이 좋아지지 않는가 보다 하고 이제 추정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컨센서스에는 이 순이자 마진이 확대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2분기 실적 발표 때에는 시차를 두고 순이자 마진 좋아지는 게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는 순이자 마진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그래도 은행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보고요. 그중에 시티를 좋아하는 이유는 시티가 미국의 대형 은행 중에서, 물론 웰스파고는 제외하고 제가 리포트를 썼던 세 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세 개 중에서 가장 순이자 수익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순이자 마진이 확대되기 때문에 어떤 걸 좋아한다라고 말하려면 당연히 순이자 수익이 나는 애를 좋아해야 되니까 시티가 이제 은행 중에서 제일 선호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L3 해리스는 업데이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1분기. 보시면 순이익, 매출, EPS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뺀,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뺀 잉여 현금 흐름이 전년 동기 대비 1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 올해 가이던스도 EPS를 일부 상향을 했고요. 1분기에만 배당, 자사주 매입 합쳐가지고 거의 9억 달러 이상의 주주 환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연율화하면 약 8% 정도의 주주 환원율이 나오는 거고요. 보수적으로 뭐 2분기, 3분기, 4분기 조금 줄어들 수 있으니까 보면은 연 7% 이상의 주주 환원율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을 벌어서 주주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제가 이제 예상했던 건 아크의 우주 ETF에 많이 포함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되게 운이 좋게도 3월에 나왔던 아크 우주 ETF를 보면 이 L3 해리스가 거의 뭐 3등 정도로 되게 많이 편입이 됐어요. 물론 이제 그 기대는 있었지만 이제 아크라고 하는 이 ETF나 이런 우주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그거를 반영하지는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주식이라는 건 결국 돌고 돌고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우주 ETF에 대한 우주에 대한 기대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우주에 대한 부분은 그냥 옵션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L3 해리스가 주가가 되게 안정적으로 올랐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 추가로 뭐 사거나 보유할 수 있느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방산에 대한 안정성에다가 우주 쪽 옵션까지 감안을 하면 저는 지금 주가 PR이 15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주가도 충분히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인데요. 이건 이제 반도체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반도체라 하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회사는 아날로그 칩하고 인베디드 프로세서 칩을 주로 만드는 되게 전통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사이클이 되게 짧고 가격 변동이 심한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이클이 상대적으로 길고 가격 변동이 덜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총 8만 개의 반도체를 만듭니다. 8만 개가 제품의 개수가 아니니까 제품의 총 생산량이 아니고요. 제품의 종류가 8만 종류입니다. 정말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놀랐는데요. 고객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총 생산하는 반도체 양이 400억 개라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 매출이 1년에 한 170억 달러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을 이 생산량으로 나누면 하나의 단가가 40센트 수준입니다. 한 400원, 500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가가 매우 낮은 물건을 다품종으로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하고 싶어하는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만만치가 않죠. 되게 많은 제품을 여러 가지를 조금씩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보다 경쟁력 있게 제공을 해야 되죠. 근데 어떤 기업이 굳이 총 매출 한 20조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몇십 년을 연구해가지고 8만 종류의 제품을 만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기업의 이 소위 말하는 경제적 해자가 되게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비즈니스로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예를 들어 제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제품을 사는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 제품은 되게 중요할 거예요. 뭐 반도체, 뭐 차량용 반도체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파워칩에 들어가든 아날로그 칩에 들어가든 되게 중요한 반도체인데 단가는 매우 싸요. 그럼 제 입장에서 제가 만드는 이만한 제품에 들어가는 중요한 반도체지만 그 비용은 무지하게 싸다면 제 입장에서 굳이 이걸 뭐 400원짜리를 뭐 300원, 350원에 만들기 위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아니라 다른 기업에게 굳이 발주를 주거나 구매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얘기하는 그 Five Forces 그 theory부터 나오는 건데 판매자의 교섭력이 올라가려면 사는 사람한테 이 물건의 가격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대신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때는 주로 판매자가 구매자에 비해서 교섭력이 높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지금 팔고 있는 방식이 딱 판매자의 교섭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지 쉬운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이라고 봐요. 요즘에 들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도 되게 길어졌는데 기본적으로 그 기술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기술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세대 마이그레이션도 조금 옛날보다 길어지고 수율을 올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 되게 니치 마켓에서 플레이하는 반도체 기업이 저는 지금 되게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가 예를 들어 창출하는 잉여 현금 흐름이 만약에 100원이라면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돈은 5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이 되게 강력하게 창출이 되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장하는 또는 연간 보고서 나올 때마다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물론 설비 투자나 연구 개발을 하지만 그 외에 남은 돈은 전부 다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재 주주환원 비율이 3% 중반이 넘고요. 이것도 되게 영속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현재 P가 25배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정도에선 전 대단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애플, 이번 시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까지는 이제 지금 다시 그러니까 하반기에 성장주가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개별 종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L3 해리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미국의 방산이나 우주를 보고 이제 매입하는 그런 주식이 될 것 같고요. CT는 이제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뉴코 쭉 얘기하다 이제 뉴코를 이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저는 조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를 나는 좀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은행주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순이자 수익 비중이 가장 큰 CT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종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